네, 이건머니 176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범주 기자고요. 권혜리 한승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오늘 막 좀 선선해요. 네, 비도 오고. 네, 이런 날씨 좋습니다. 장마인 줄 알았어요. 너무 비가 와가지고. 아직 저는 하늘이 쨍한 날이 좋은데. 저는 너무 이렇게 얼굴이 제가 까매한 편이라서 그런가 그럴 때는 걸어 다닐 때 약간의 좀 불안감 더 타는 거 아니야라는 물론 더 타기도 지금 쉽지 않지만 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입꼬리가 막 말려 올라가면서 웃어요? 예. 그래 본 적이 없죠. 까매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선크림을 저도- 열심히 바르고 다니세요. 그걸로는 안 되더라고요. 이 색소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저번에 간염 걸리고 나서는 좀 까매진 게 색이 안 빠져요. 약간 지금 되게 안 너무 빠지는 지금 거예요. 동정심 아니 자극자. 그게 무슨 동정심입니까? 아니 그때 너무 아파 보여갖고 약간 치근한 그런 아니 게 그걸 있었는데. 떠나서 색깔이 안 빠진다고요. 색깔이 까매진 게 그때 화가 안 돌아와요. 저도 지금 계속 그때는 진짜 심하긴 했는데 뭐 당연히 아니 그때만큼은 근데 아니지만. 간이 좋아졌는데 어떻게 색이 안 빠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SNS로 그 뭐 물건을 사고 파는 네. 요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좀 관심이 많이 높아졌고 네. 공정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이제 좀 규제가 식약처도 그렇고 네. 규제가 들어갔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저는 그렇게 물건을 안 사봤습니다. SNS에서 전 좀 10,000원을 쓰더라도 네.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좀 신뢰도가 있는. 그래서 사실은 저는 물건 살 때 어떤 걸 주로 보냐면 이 쿠팡에 들어가면 네. 근데 딴 데보다는 좀 저는 쿠팡이 그건 잘 돼 있다고 생각하는 게 평들이 좀 잘 돼 있어요. 쿠팡이. 그러니까 물건이 딱 있으면 같은 물건도 쿠팡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름을 쳐보면 쫙 뜨잖아요. 그럼 거기 이제 별점 표시가 돼 있어서 별점을 누르면 뭐 이렇게 5점짜리부터 1점짜리. 그러니까 아마존이 보통 또 미국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후기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물건이 있을 때 뭐 후기 딱 들어가서 네이버 같은 데 후기 쳐가지고 들어가 보면 진짜 아무리 돈을 받았어도 이렇게 써야 되나?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물론 맨 뒤에 가면 이제 요새는 쓰죠. 제품 받아가지고 쓴 겁니다라고 쓰긴 하지만 그걸 믿고 쓸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요새 또 많은 분들한테 또 욕을 먹는 게 테크 유튜버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튜브에 나와서 뭐 전자제품이나 이런 거 가지고 설명하는 사람들 혹은 자동차 유튜버들 천편일률적으로 하여튼 약간 돈 냄새가 나게 뭐 협찬을 받아서 뭐 협찬을 받기 제작을 때문에 하는 예, 거죠. 그래서일 수도 있고 뭐 본인의 성향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아닌데도 그런 느낌이 날 수도 있겠지만 외국에도 물론 그런 경우가 있지만 외국의 테크 유튜버들은 그래도 좀 솔직하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유튜버들은 좀 그런 정보성이라는 게 좀 부족해서 저는 이제 쿠팡 가보면 이렇게 1점만 누를 수 있습니다. 별 하나만. 악플만 봐요. 저는. 아 이럴 수도 있구나. 이게 이렇구나. 뭐 이렇게 이제 그거를 분류를 해서 따로 그러니까 5점 1점짜리만 있고, 예. 골라서 볼 수 있다라는 5, 4, 3, 2, 1 해서 5점짜리만 볼 수 있는데 5점짜리는 어차피 좋을 거니까 좋다고. 왜냐면 그 제품에 대한 설명을 써놓은 것과 일치할 거니까 굳이 5점을 보기보다는 1점을 쭉 보면 이런 단점, 이 제품은 이런 단점이 있다는 걸 알고 써야 되겠구나. 혹은 난 이 단점 때문에 이 제품은 못 사겠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보통 처음 보는 물건은 그렇게 해서 사서 쓰는데 SNS에서 이렇게 그냥 여자분들은 굉장히 잘 사시더라고요. 뭐 이제 SNS 쇼핑 규모는 아직 정확히 뭐 조사된 바는 그럼요, 없지만 그건 없죠. 그 뭐 설문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보면은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을 하는 사람들의 한 22% 5% 사이가 SNS에서 물건을 뭐 구입해 본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많은 어마어마한 비율이네요. 네, 어마어마한 비율이고 사실 그동안은 그 당국에서 뭐 최근에 그동안 워낙 떠들썩했으니까 듣는 분들도 거의 아실 텐데 이제 인블리 쇼핑몰 건이 있기 전에는 SNS 쇼핑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당국도 사실 이렇게 별로 이렇게 제재를 해야 된다거나 별로 들여다보질 않았어요. 너무 규모도 사실은- 크고. 예. 사실은 그게 뭐 그렇게 큰 문제겠어라고 다들 생각을 했을 테니까. 근데 이 정도 규모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 단속을 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 이 정도 규모가 되었기 때문에 그냥 두기는 좀 어려운 시점까지 온 것 같아요. 근데 전 세계적인 트렌드인 것 같아요. 전 세계적인 우리나라만 트렌드죠. 그런 건 아니고. 정확히 SNS 쇼핑몰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뭐 인스타다. 네, 거기서 그러면은 자기가 이 제품을 들고 이렇게 사진을 찍고 네. 그 밑에 이 제품을 본인이 그러니까 본인의 쇼핑몰 주소 같은 걸 예를 들면 걸어놓는 건가? 인블리 씨 같은 경우는 그 SNS에서 인기가 있기도 하지만 그걸로 이제 정말 회사 쇼핑몰이 잘 된 그런 점이 있는 분인데 본인의 쇼핑몰이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렇죠. 회사 근데 근데 이제- 작년 매출이 1,700억이에요. 그냥 그런 중소기업. 글쎄요. 그런데 예. 이제 이게 마케팅을 그 마케팅을 마케팅이 SNS로 한다. 예, 본인의 SNS에서 그 하는 이야기나 뭐 광고한 것들. 근데 연예인들도 그렇게 하던데,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자기 어떤 그 인스타나 이런 데서 사진을 올려서 뭐 이렇게 하면 네. 아 뭐 뭔가 물건이 보이면 그 물건 어때요? 뭐 이러면 아 뭐 괜찮아요 말하고 하는 순간에 이제 홍보가 되고 판매가 되니까 그 인스타나 처음부터 그렇게 의도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다가 이렇게 인플루언서가 됐는데 내가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팔로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뭔가 물건을 하나 톡 튀겼는데 갑자기 막 와 이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약간 주제는 달라요. 네 그 BTS 뭐 팔아봤나요? 아니요 팔아온 게 아니라 네. BTS 있잖아요. 네. 방탄소년단. 네, 저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워낙 네. 그러니까 SNS의 영향력이 얼마 정도나 네, 되냐 네, 네, 했는데 BTS 분들은 굉장히 프로페셔널 하시잖아요. 뭐 분들까지 할 필요 없고 갑자기 일단 조심하라 그랬다고 분들이 프로페셔널 하시기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아 정말 여기는 네. 어느 정도로 수위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제가 극초칭을 할 필요는 없고 제가 듣기로는 BTS가 그냥 프로페셔널 하잖아요. 해도 됩니다. 프로페셔널해서 네. 그 얼굴 본인들의 SNS 영향력을 굉장히 잘 알고 있대요. 아 그럼요. 아유 네. 보통 영향력은 네. 아니죠, 진짜 최고죠. 그래서 사실 얼마 전에 모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아 이거는 그 BTS한테 이렇게 선물을 한 뭐 모자를 선물했는데 이건 정말 제 친구가 한 거다. 그 사건이 있었죠. 예, 네. 그래서 BTS에서 뭐 선배님이 주셨다 인증도라고 했는데 그게 사실은 광고였다라고 네, 조금 네. 문제가 된 적도 있어요. 네, 네. 정확한 그 사정은 저는 이건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분이 사과문도 올렸었어요. 아 그랬어요. 네. 근데 그러니까 본인들이 영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SNS에 올라갈 때 본인들이 입고 있는 옷이나 제품 같은 것도 그러니까 얘기가 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황이 아 이건 정말 이렇게 하기로 한 거다가 되지 않은 거는 입거나 신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SK에서 사회적 기업을 아 그래요, 맞아요. 네, 하는 것 중에 폐타이어랑 폐 시트, 자동차 폐 시트 같은 걸로 재활용을 해서 가죽 제품을 다시 만든 사회적 기업이 있는데 그 BTS 멤버 중에 한 분의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 그 SK에 다녔기 때문에 아 이런 뭐 좋은 의도에 이런 거가 있다 SK에서 후원하는 지민이었나요? 그 리더요. 그 아니 그 친구가 아, 얘기하시죠. RM 아 RM이었어. RM. 그래서 이게 좋은 의도의 기업이라고 하니까 뭐 협찬이 됐다거나 얘기가 된 게 아닌데 그거를 유럽에서 한번 맨 거예요. 맞아요. 예. 그리고 그 후로 없어서 못 파는 회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SNS의 영향이 이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덴이라는 가방이죠. 네, 가방이 모덴이라는 미리 가방이고. 얘기했으니까. SNS에서 그러면은 그게 이제 홍보나 마케팅의 하지는 수단이 않았어요. 되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홍보하지 않고, 영향 네, 어쨌든 간에 네. 그 SNS에서 뭐 직접 이렇게 눌러서 그 자리에서 뭐 살 수 있거나 뭐 그런 그런 건 거는- 아니, 이제 아닌데 이건 아니었는데 네. 이거는 그러니까 SK 이거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SK에서 후원하는 SK가 좀 이렇게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하는 모습을 보이자 뭔가 그런 좀 사회공헌 활동을 하자라고 해서 그 회사를 찍어가지고 그 회사 물건을 대신 좀 이렇게 홍보를 하고 마케팅을 하고 있었는데 의도하지 않게 그 회사도 놀랄 정도로 뭐 RM이 그거를 이제 그냥 들고 사진 한 장 찍어서 그냥 무슨 광고도 아니고 그냥 올렸을 뿐인데 그냥 이걸 메고 그냥 유럽에서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저 가방 뭐냐 해가지고 네. 거기서 이제 그거는 뭐 그럴 수 그 있을 후로 것 같아요. 완전한 그거는 꼭 뭐 예전에도 스타들이 뭐 공항에서 그러니까요. 뭘 입고 나왔을 때 저게 뭐냐 해서 유행했다거나 뭐 그게 SNS 쇼핑몰은 아닌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SNS 쇼핑몰은 아니고 스타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근데 하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있죠. SNS의 영향력이라는 게 그만한 뭐, 영향력이 예를 있다는 들면 거예요. SNS는 인스타그램이나 뭐 페이스북 말고. 같은 거는 그냥 내가 손에 놓고 계속 보잖아요. 게다가 좋아하는 사람 거는 올라오면은 바로 피드 같은 게 이렇게 알람도 되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SNS에서 스타가 그것을 입고 혹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인플루언서 같은 사람들이 그런 걸 쓰고 해서 했을 때
그게 노출되거나 반응을 얻을 수 있는 그 속도나 정도라는 게 또 그렇죠. 예. 왜냐면 굉장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항 패션 SNS에 얘기했지만 공항 패션 이렇게 나와도 뭐 몇 시간 만에 이렇게 분석이 다 되더라고요. 이 티는 얼마고 요건 어디서 사고 뭐 이렇게. 아니 그래서 제가 계속 궁금한 것은 SNS의 영향력이 크다는 걸 모르는 것은 아니고 SNS에서 뭐 누가 뭘 들고 사진을 찍었든지 뭐 BTS 얘기 좀 홍보를 하려고 하고 했어요. 하든지 재밌을 것 같아서. 하면은 다른 그, 쇼핑몰에 네. 들어가서 물건을 사야 되는 건가 결국에는? 아니요. 그러니까 그 연결이 아까 말한 대로 연결되기도 할 수 있고. 링크를 쇼핑몰이 보통 연결이 걸어놓고 되기도 뭐 하고 그렇던데. 연결이 되기도 하고요. 중간 중간에 또 그러니까 아예 넣어놓죠. 그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링크를 네, 걸어놓던데요. 링크를 걸어놓기도 네. 하고 그리고 굉장히 정말 SNS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면 좀 인플루언서인데 현금 결제를 받으면서 본인이 직접 그냥 정말 파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그게 가장 좀 예. 본인이 직접 예를 들면 물건을 블로그라든가 판다. 인스타라든가 이런 데서 아 이거 뭐 어떤 옷인데 이거 제가 정말 소량만 들어왔어요 외국에서 이거 지금 어디서 사시려면은 100만 원인데 저는 진짜 소량을 들여가지고 이거 지금 70만 원에 가능하고 그 뭐 현금으로 이렇게 계좌번호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뭐 그렇게 하겠죠. 예, 예. 당연히 그렇게 뭐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물건을 파는 거니까. 근데 방금 이제 BTS 얘기가 저는 한 가지 굉장히 좋은 좀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게 BTS가 물론 BTS는 이제 소통을 하기 위해서 네. SNS를 하는 거니까 네. 빌보드에서 아마 그 소셜 쪽 지금 몇 년째 1위를 네.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그런 영향력을 잘 알고 있으니까 물건 하나, 행동 하나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고 있다. 조심하고 뭔가 관리를 하고 있는 네. 그런 모습을 네. 이제 SNS에서 그렇게 물건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사실은 어느 순간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네. 안 왜요? 이렇게 자연스러운 BTS 아니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맞아요. 굉장히 프로페셔널. 아니 그거는 정말 제가 그래서 저는 SNS에 글을 하나도 안 올립니다. 그냥 눈팅만 하지. 이걸 뭐 여기다 내가 한 줄을 특히나 왜 그 뭐 많은 분들이 뜨악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술 먹고 나서 뭔가 이렇게 아니 어떤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술 먹고 감성적으로 올려서 다음날 보면 알코올 인생의 냄새가 흑역사가 나는구나. 되는 뭐 그런 글들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삼성이나 LG에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건 혈중 알코올 농도를 검사하는 전화기를 좀 만들었으면 어떨까. 일정 수준의 알코올이 넘어가면 열리지 않게 이렇게 뭐 이렇게 찍어서 뭐 저 버스비나 택시비는 낼 수 있는데 열리지 않게 이거는 꼭 저희 또래뿐만이 아니라 한 20대들에게도 굉장히 유효할 게 괜히 뭐 옛 여자친구, 옛 남자친구한테 괜히 문자 보내고 전화 잘못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안 하게 이게 딱 네. 일정 수준 그 운전면허랑 똑같은 기준으로 해서. 근데 그러면 술집에 던질 것 같아. 안 열려 그러면- 막 이러면서. 그러면 전화 계산 더 좋죠. 네. 다음 날 하나 더 사는 거니까. 아 괜찮네. 괜찮잖아요. 근데 저 모두가 민인이네. 뭐 또 여기저기 전화 돌리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저는 그래서 SNS를 안 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 정도의 철저한 관리 뭔가 나중에 10년 뒤에 봐도 네. 오그라들지 않을 수 입을 있는 킥하지 않을 수 뭐 있는 그런 관리. 거 막 그때로 울컥해서 쭉 썼는데 한 일주일만 지나서 생각해봐도 내가 그때 왜 그렇게 감정적이었지 이런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꼭 술뿐만이 아니라. 근데 더더군다나 뭐 100만대를 넘어가는 인플루언서가 된다. 저는 이제 또 인플루언서 최근에 잘 보여주는 게 백종원 씨가 네. 유튜브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거를 정말 골목상권에 진입한 삼성이라고. 삼성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거의 생태계 파괴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핵폭풍입니다. 핵폭풍 거의. 거의 뭐 이틀 만에 100만? 지금 제가- 뭐 170만쯤 된 네, 것 같아요. 제가 10만대 구독을 눌렀거든요. 왜 진입을 했느냐라고 한 거에 대한 얘기도 조금. 그 영상이 있죠. 예. 그러니까 본인 장모가 백종원 레시피라고 유튜브에서 보고 따라하는 걸 봤는데 그게 내 내 레시피가 아니더라. 아. 그래서 그러니까 내 이름을 그걸 화날 만하네요. 네, 내 이름을 빙자해서 뭔가 거짓되거나 어. 좀 잘못된 정보가 흐르고 있다면 내가 그냥 와서 하면 되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도 저는 조금 그렇다고 해서 과연 백종원 씨가 유튜브까지 진출해서 이렇게 골목상권에 진입한 삼성이라는 소리를 들으시는구나라는 면도 있지만 그것도 또 들어볼 만한 게 사실 정말 SNS나 유튜브나 이런 데서 유용한 정보나 뭐 이렇게 뭐 제도권에서 들을 수 없는 정보들도 많이 있지만 사실 와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지?
어떻게 이런 얘기하는데 막 이렇게 구독자가 많지? 정말 이거 그냥 둬도 괜찮은 걸까? 그렇게 좀 틀린 정보나 그럼 많죠. 말도 안 되는 얘기 돌아다니는 거 되게 많잖아요. 많죠.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그리고 아까 그 선배가 후기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그 후기에 대한 어떤 호감 그게 SNS 쇼핑의 원동력이기도 해요. 후기에 대한 호감. 네. 그러니까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건 광고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그러니까 요새는 야 이게 꼭 그런 것만 아니구나라고 점점 그 소비자 입장에서도 자각하는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긴 한 것 같은데 사실 최근까지만 해도 저 사람이 쓴다면 좋은 거겠지.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한다면 진짜가 맞겠지. 인블리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반대로 네. 이제 너무 네. 못 믿는 정보가 많아서 그럴 수도 네, 있죠. 저 사람이 주는 정보는 그래도 네. 정확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걸 거고. 그러니까 게다가 이제 자기 친구라고 생각하니까요. SNS 친구잖아요. 그냥 뭐 이렇게 저 멀리 떠 있는 뭐 광고나 무슨 연예인이 아니라 나랑 그래도 댓글도 달고 서로 소통도 하고 내가 이 사람 어떻게 사는지 서로 봐왔고 그러니까는 이걸 광고라고 생각하지를 않는 거죠. 사실은 이런 SNS나 이런 쇼핑을 얘기할 때 사실 그 맨 처음 1세대라고 부를 수 있는 스타일란다라는 2005년에 시작했던 데들이 애가 있었어요. 거기가 이제 그분은 굉장히- 매각을 했죠? 네. 6천억에 예. 매각을 했습니다. 로레알에 그리고 팔았죠. 이제 뭐 어차피 그 화장품 같은 게 특히 많이 떠서 그게 이제 백화점이나 이런 데 들어가다 보니까 그쪽에서 눈독을 들여가지고 중국에서도 워낙 반응이 있고 하니까 이제 그게 제가 볼 때는 아마 롤 모델이 아니었을까 처음에 다 했던 사람들한테 처음에 사실은 한 10년 전만 해도 잘 모르는 입장에서는 뭐 그때는 이제 인스타 이런 게 없을 때니까 인터넷 쇼핑몰 한다 그러면 약간 좀 오타쿠 같은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냥 모르는 입장에서는 인터넷 쇼핑몰 한다 그러면 집에서 이렇게 혼자 앉아가지고 가위질하고 있고 막 뭔가 이렇게 뭐 그러는 느낌? 근데 그걸 진짜 정말 깨버린 브랜드가 네. 스타일란다였던 거고. 얼마 전에 그 한옥을 99억짜리 그러니까요. 한옥을 현찰로 6천억이니까. 제가 사실 인터뷰를 한번 해볼까 하다가 네, 이미 뭐 여기저기 나오셔가지고 우리가 뭐 인터뷰 하잔다고 네. 인터뷰 안 하실 것 같아요.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 조선일보에. 조선일보에. 네. 예, 예. 어쨌든 근데 이제 그 지금도 뒷말이 나오는 게 그 스타일란다는 그런 관리를 굉장히 잘했던 걸로 또 평이 좋더라고요. 손님 그 고객 관리도 잘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지금 인블리 같은 경우에 여기저기서 문제가 되는 게 그냥 문제가 나오는 게 그냥 고객뿐만이 아니라 그 물건을 납품했던 동대문 쪽 뭐 거기서도 이런저런 뒷말이 나오고 그다음에 자플래닛에 네. 들어가 보면 네. 이제 회사마다 그 전 직원들 물론 이제 주장하는 거죠. 전 직원이나 현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거지만 이 회사마다 이 평이 뜹니다. 이 회사는 이렇다. 네. 네. 근데 그 회사에 대한 평이 또 하나같이 네. 좋지 않아서 네. 그러니까 이런 저런 게 이제 하나같이 다 뭉치는 거죠. 한 대는 뭉치는데 스타일란다는 그러니까 굉장히 관리를 스타일란다는 잘했던 SNS 쇼핑몰이라고 하기에는 온라인 쇼핑몰 1세대로서 굉장히 관리를 잘해서 사실 그냥 잘 된 회사예요. 잘해서 그렇죠. 잘 된 회사. 근데 이제 인블리시 같은 경우는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걸로 봐서는 SNS의 장점과 SNS에서 누릴 수 있었던 인기 그리고 친근함 그리고 이거는 광고나 뭐 나의 수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들을 위한 것이면 우리는 다 같이 친구예요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낼 수 있는 점을 굉장히 그걸 믿고 다른 부분의 관리가 굉장히 허술했던 이게 된 거죠. 그래서 근데 사실 이 SNS 쪽에는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그 지금 이게 촬영을 하고 있는 뉴미디어 팀의 선배도 한번 전에 취재를 네네. 하셨지만 예를 들면 좋아요가 조작된다든가 그다음에 거기 달리는 막 그런 댓글 같은 거 대신 해주는 업체가 있다든가 이런 거는 이미 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좋아요를 막 수천 개 막 이렇게 막 수백 개씩 막 올라가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댓글이나 그 SNS에서 여론 몰이 해주는 거를 하고 있는 업체들도 사실 있거든요. 있죠. 예. 예. 근데 이제 그거를 보통 보시는 분들은 이게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정말 순수한 다 후기고 다 그건지
그거 굉장히 구분하기 힘들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네. 제가 직업이 이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그런 글은 냄새가 확 나던데요, 저는. 저는 딱 보면 아우 또 이렇게 썼어?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게 너무 심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거는 사람 따라서는 조금 반대로 네. 이거 좀 우스갯소리인데 야 내가 그 사업하면 되게 잘할 것 같아요. 그럴싸하게 뭔가 아닌 척. 근데 이건 너무 요새는 그거를 어떻게 보면 원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걸 처음에 주문하는 고객 쪽에서 좀 노골적으로 오히려 뻔뻔하게 하라고 욕을 하는지 그게 아니라 모르겠는데 그게 담기지 않으면 역시 좀 티가 나는 게 아닐까요? 근데 그게 또 이게 이거는 정말 너무 가짜 같아라고 느끼는 어떤 정도의 차이 같은 것도 그건 정말 개인차니까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는 이게 근데 그러고 괜찮은 보니까 상황이다라고 하기가 저희 그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지금 30분 가까이 지났는데 네. 인블리 사태가 뭔지 모르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진짜 인블리는 계속 기사가 너무 왜냐면 저도 이 건 나고 나서 인블리라는 사람을 처음 알았습니다. 남자들은 사실은 그렇게 잘 안 하기 때문에 네. 좀 들어는 봤는데 사실 잘 몰랐어요. 저도. 그러니까 이제 왜 밤에 저녁에 자려고 누웠을 때 남자들은 뭔가 이제 게임을 한 번 더 돌린다거나 뭔가 뭘 하나 한다거나 하는데 여자분들은 이제 쇼핑몰을 서칭하시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이제 여자분들은 아름아름으로 안 샀더라도 뭐 그런 데가 있다더라라고 알지만 남자들은 쇼핑몰 자체를 사실 들어가서 뭔가 하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선배 한 쇼핑 하지 않나요? 저는 좀 어쩔 수 없이 제가 한 쇼핑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SNS를 보면서 쇼핑하는 스타일은 아니. 네, 저 아까 얘기했지만 같은데. 쿠팡 네. 그 평 찾는 게 제일 빠르고 제일 편해서 쿠팡이 1점평만 주로 보는 편이라서 뭐 그거는 다르긴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아무리 그러니까 저희가 남자 중에는 그나마 인터넷 쇼핑 진짜 많이 하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인블리를 몰랐으니까 아예 모르셨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이름만 들어본 정도. 그래요? 저도 이름만 들어. 그래서 그 SNS를 실제로 인스타에 들어가 본 적이 있었는데 그냥 뭐 이렇게 옷 입은 사진만 많고 뭐 가방 사진 이런 거에 좀 재미가 없잖아요. 제가 그걸 보는 게 무슨 남자들은 재미가 재미가 있겠습니까? 없죠. 그래서 그냥 이런 거구나 하고 그냥 이제 나온 정도. 사실은 그냥 그 이제 정도 이름만 옷만 팔았으면은 어느 정도 문제가 적었을 수 있어요. 처음에 문제가 불거진 거는 무슨 건강식 호박즙이었죠. 그렇죠. 얼굴 붓기 예. 호박즙이 이제 얼굴 붓기 빠지게 한다고 해서 호박즙 관련한 뭐 후기가 올라왔는데 이제 뭐 곰팡이가 나왔다라고 하니까 그럴 리가 없다라고 해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앞에 것들까지 옷에도 무슨 뭔가 문제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 이제 근데 SNS를 하는 분들이 그런 경우들이 꽤 많아서 잘라서 입으라 했다고. 뭐 그런 잘라서 식의, 입으라 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클레임에 대한 대처가 그렇죠. 그거에 대한 문제들이 쭉쭉쭉쭉쭉 나오면서 화장품도 뭔가 피부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온 거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단순히 그런 제품의 문제를 넘어서 방금 얘기한 어떤 대처 이거를 어떻게 응대를 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부족한 부분을 드러냈던 거죠. 이게 뭐 영향력이 커지고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알게 되고 통해서 물건을 사게 되고 하면 글쎄요 그게 뭐 팬이라든가 친구의 개념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본인이 돈을 쓰고 물건을 샀으면은 이 사람들은 어쨌든 뭐 온라인 쇼핑을 한 것만큼의 대우라든가 뭐 최소한의 기대 수준 같은 게 있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뭐 환불이나 뭐 교환이나 이런 거 없이 뭐 잘라서 입으라는 둥 뭐 하라는 둥 그렇게 하니까 되니까 이제 그건 이게 이제 쌓이다 보니까 눈높이가 안 맞는 거죠 서로. 지금 이제 식약처 공정위까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기관들이 들어가기 시작해서 제가 볼 때 이 문제는 좀 더 커질 거고 식약처 같은 데서 화장품이나 그런 것들을 수거해서 한번 검사를 해보겠다는 입장이고 식약처가 어제 또 새로운 게 나왔어요. 이건 인블리가 아닌데 다른 네. 데들 SNS에서 파는 SNS를 통해서 다이어트, 미용, 건강식품을 판매한 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1,930개 사이트가 허위 과대 광고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게다가 거기서 팔렸던 제품들 중에서 대장균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게 3개, 금속성 이물질이 나온 게 2개. 그리고 이런 인스타에 이런 제품들을 광고하고 돈을 받은 인플루언서들의 경우에 인스타에 이런 거를 올려주는 것만으로 얻은 대가가 굉장히 인기 인플루언서는 6개월에 6천만 원 정도 된대요.
그리고 1년간 평균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돈을 그러니까 한 받는다. 제품이 그런 거니까 여러 가지 네. 제품을 한다고 치면 뭐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9개 제품을 유통 금지를 시켰는데 그렇다고 나머지 제품, 그러니까 뭔가 이물질이 있거나 대장균이 있거나 잘못된 경우고 나머지 제품은 허위 과대 광고. 허위일 가능성도 꽤 있는. 네. 그러니까 이 어제 그 시각처에서 발표한 것만은 1,930개 건이었으니까요. 이게 꽤 근데 많은 거죠. 보니까 뭐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제가 보니까 특히 미국도 뭐 말할 거 없고 미국도 최근에 또 이런 뷰티로 유명한 그 사람이 화장품을 런칭을 했는데 네. 이 이제 뭐 처음에 평을 써줄 만한 사람들한테 줬던 시제품하고 네. 진짜 나온 제품하고 완전히 다른 제품이 돼서 처음 나온 거는 처음 시제품 준 거는 깔끔하게 잘 나왔는데 뭐 나중에 진짜 시중에서 팔리는 거는 막 그 립스틱에 털이 달려 있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새 뭐가 있냐면 알이 나오고 막. 이 인스타 인플루언서 같은 분들 경우에 처음에는 이렇게 그 우리 제품 너의 계정에서 좀 노출을 시켜줘라고 해서 이 정도 돈을 받고 이렇게 하다가 나도 화장품 만들 수 있는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거 나쁘지 그렇게 않죠. 됐죠. 나쁘지 않죠. 정말 본인이 노하우도 있고 뷰티에 대한 노하우가 있으면 할 수 있는 거고 스타일 난다 같은 경우에도 감이 있는 분이 이렇게 동대문에서 옷 떼다가 팔면서 말하자면 진짜 큐레이션이 잘 되고 해서 이렇게까지 큰 기업이 된 거잖아요. 누구든지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할 수 있고 벤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대부분의 또 화장품 회사들이 사실은 이렇게 저렇게 만들라고 또 도급을 주는 업체가 있잖아요. 그렇죠. 또 한국 네. 콜마라든가 유명한 데들이 있는데 콜마가 주로 그런 네. 거죠. 네. 가서 내가 원하는 색상은 이런 거다. 내가 원하는 스타일은 이런 거다 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잘하는 그분들 중에 잘하는 분들은 우리가 앞으로 스타일 단다처럼 이름을 알게 되는 대단한 분들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모든 분들이 또 그런 어떤 기업 윤리를 갖고 있지는 않을 수가 있잖아요. 하다 보면은 나는 그럼요. 좀 저렴한 원가가 저렴한 걸 쓰고 싶다라든가 이거 생각하다 보니 되게 사업이 좀 귀찮네? 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고 이거는 조금만 더 이렇게 마진을 높여보자 이런 걸 하면서 조금 부실한 화장품이 처음에 말했던 것보다 부실한 화장품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느 정도 그 규모를 갖추기 전에 기업하고의 차이는 기업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뭐 지금 제가 이름을 굳이 말하지 않겠지만 도덕적으로나 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면 불매 운동도 막 벌어지고요. 대기업이고 대단한 이득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특히 소비재 관련한 기업이 소비자들의 심리를 그렇게 거스르면 가차가 없습니다. 근데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컬트 시장 같다고 해야 되나? 자기들끼리 시장이 좀 형성이 되어 있기도 했고 시장이 좀 작기도 하고 그렇게 모든 사람이 알고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 게 좀 수면 위로 올라오는 속도가 좀 늦어요. 늦는 것 같아요. 늦기도 하고 그 전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을 수 있다고 해야 되나? 이게 정말 수면 위로 올라와가지고 이 사람은 안 되겠어가 될 때까지가 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요새 또 규모가 있는 기업이 아니니까. SNS 관련한 그런 쇼핑몰들, 그런 네. 개인 쇼핑몰들이 뜨고 나서 나오는 새로운 형태가 단독 입고 네. 형태가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것도 일종의 갑질 네. 비슷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쇼핑몰이 덩치가 커져서 이제 손님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우리 쇼핑몰에만 이런 제품이 있다라고 해서 그걸 이제 찾아 들어오게 만드는 뭐 그런 효과도 있겠고. 근데 이제 반대로 그 물건을 정말 만드는 회사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회사한테 야 우리가 이렇게 크니까 우리 이렇게 고객이 많으니까 우리한테만 넣어 딴 데 넣지 마 이래가지고 뭐 한마디로 재고 관리까지 맡기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번에 그 문제 되지 않았나요? 뭐 인블리뿐만이 아니라 네. 근데 여러 군데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반대로 또 물건 사는 입장에서는 거기만 가면 있는 물건들이 있으니까 또 뭐 유인은 생기지만 결국은 재고 처리나 이것저것들을 작은 회사들이 맡다 보니까 그 회사들이 단가 맞추기 위해서 오히려 질은 더 떨어지고 피해는 또 피해대로 보는 그런 경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모든 사업이 다 저는 그래야 된다고 특히나 이런 작은 사업들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자유롭게 풀어주고 하게 놔도 돼. 나중에 이제 뭐 법적으로라든가 뭐 도덕적으로라든가 아무튼 문제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사후적으로 대처를 해줘야지. 지금까지는 그게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전혀 네, 없었죠. 지금까지는 어떻게 우리가 SNS까지 들여다보냐는 기조가 아주 그렇죠. 팽배했습니다. 맞아요. 공정이나 시각처럼. 공정의 시각이 준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약간 그거는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요. 네, 이 시장의 규모나 그 소비자들이 실제로 접근하시는 규모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어렵긴 하지만 워낙 많으니까 어렵잖아요. 사실 미미 쿠키 같은 경우도 맞아요. 작년에 맞아요. 문자들 미미 쿠키도 그런 비슷한 게 있죠. 음. SNS에서 야 이거는 정말 애들이 먹어도 되는 대단히 몸에 좋은 뭐 맛있는데 유기농, 몸에 좋대. 쿠키 뭐 이런 거. 그래서 진짜 그 조그만 업체인데 뭐 전국적으로 그런 온라인 유통망을 타고 팔려 나갔는데 알고 봤더니 코스트코에서 산 쿠키 그거 그냥 포장만 다시 해서 두 배 더 비싸게 이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아진 거예요. 말하자면 많아졌죠. 진짜 기업이 너무 점점 많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지 간에 근데 이제 안 할 수가 없다. 걱정이 되는 건 오히려 이런 경우에 뭐 정직하게 하려고 하는 데들이 오히려 같이 또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걸렸을 때 나중에 사후적으로 더 엄하게 좀 뭐 있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혼내야 되는. 기존의 온라인 쇼핑몰, 대형 쇼핑몰들 꼭 대형이 아니더라도 이미 온라인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온라인 판매업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기준들이 다 만들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 SNS를 통해서 아까처럼 뭐 심하면 뭐 개인 간끼리도 거래도 막 네. 나오고 이런 되게 지경이 많아요. 된다고 네, 하면 많아요. 그분들이 글쎄요 무슨 뭐 사업자 등록을 해서 그렇게 물건을 팔고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사업자 등록 안 하신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최소한 그러니까 한 분들도 있고. 뭐 허위 광고라든가 네. 뭐 위생 기준이라든가 뭐 탈세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끼어들 여지가 굉장히 많아 보이거든요. 탈세도 상당한 규모일 거예요. 왜냐하면 사업자 등록을 안 하고 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꽤 되는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국에서 보기에도 그러니까 당국에서 하는 얘기도 사업자 등록도 안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들여다보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근데 물론 그야말로 제가 암시장처럼 돼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제 정말 정직하게 열심히 그 사업을 해보려는 좋은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럼요. 그래서 네. 인스타에서 물건을 파시는 분들에 대해서 다 이렇게 너무 부정적인 얘기만 하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러나 어쨌든 분명히 기존의 어떤 유통 채널이나 판매 채널보다는 느슨했다. 좀 이렇게 뭐가 문제가 있어도 그냥 이렇게 넘어가기가 좀 쉬운 상황이긴 했다. 근데 앞으로는 어쨌든 소비자 입장에서는 SNS 사나 여기서 사나 똑같은 거니까 방금 선배 얘기한 대로 사후 관리도 철저하게 사후 관리를 저는 그냥 모든 그 최대한의 기업 활동에 있어서 특히나 뭐 대기업 같이 이렇게 경제력 집중이 돼서 정말 돈으로 막 후려쳐서 모든 걸 다 쓰러뜨릴 수 있는 정도의 일정 규모 이상 말고는 특히 이런 작은 데들은 자유롭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되 걸렸을 때 혼내자라는 입장이라서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자유롭지도 않고 걸렸을 때도 그렇게 매섭지도 않아서 네. 이도저도 아닌 저는 느낌이 있어서 오히려 풀어주되 정말 걸렸을 때는 그냥 진짜 와, 쟤 하는 거 보니까 쟤 당하는 거 보니까 정말 이상한 짓 했다 걸리면 우리는 정말 혼쭐 나는구나. 뭐 민사가 됐던 형사가 됐던 뭔가 그런 좀 기틀을 좀 세워놔야 이게 사람들의 믿음. 저는 계속 주장하지만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신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로 야, 얘가 날 안 속여라고 생각해야 주머니에서 돈을 꺼낼 때도 뭐 자유롭게 꺼낼 수가 있는데 왜 그 범죄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마약 사러 왔다가도 총 맞고 다 죽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관계에서도 농담입니다만은 신뢰가 필요한 건데. 아니 제가 무슨 영화인지 아는데 약간 아니 저런 데일수록 저게 장사가 될까? 약간 영화에 그러니까요. 집중이 뭐 안 되는 거예요. 사러 왔는데 다 죽였다고 네, 나중에 네, 소문나면 누가 사러 오겠어요. 네. 그러니까 뭐 암시장에서도 저는 신뢰가 기본이라고 생각을 그럼 하는데. 오히려 그런 데일수록 신뢰가 기본이 돼야지 더. 근데 이제 어쨌든 뭐라 인블리 건은 최근에 집단 소송까지 갔어요. 강용석 변호사가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그분은 본인 방송에서 조금 사안의 본질과 관련 없는 얘기를 이야기를 해서 해서. 네. 논란이 좀 됐어요. 아니, 그 지금도 인블리 쪽에서는 그 강용석 변호사가 건 집단 소송에 대해서 되게 문제 제기를 합니다. 사실 보면 뭐 저도 그쪽에서 얘기를 좀 들었는데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들도 꽤 있다. 그 예를 들면 뭐
호박즙을 먹고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뭐 병원의 진단서라든가 뭐 이런 게 없는 경우들도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반대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쪽에서 응대를 못했던 것만큼 물론 지금 집단소송 건분들의 뭐 어떤 신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다기보다는 그런 일이 있을 때 또 반대 여풍도 있을 수 있어요. 서로 그런 왔다 갔다 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현상적으로는 이 집단소송까지 갔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재판에서 세게 붙을 텐데 뭔가 여파들이 계속 어쨌든 SNS 물건 사는 분들과 이런 데 있어서 여파들은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일단 그 현금 거래, 그러니까 아주 영세한 경우에는 정말 근데 그런 거 많아요. 그러니까 일부를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잘 수입 이건 약간 구매 대행, 그 배송 대행하고 좀 그 연관이 있는데 정말 그 내가 그냥 직접 그 구매를 하기도 하지만 배송 대행 같은 걸 하기도 하지만 약간 우리나라에는 안 들어와 있는 물건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정식으로 취급하지 않는 건데 진짜 조금 가져왔는데 가격 되게 괜찮게 들여왔다. 뭐 옷을 되게 좋아하고 예쁘고 잘 입는 분이 그래서 이거를 되게 이웃들한테만 나눔하겠다라고 하면서 현금. 뭐 해외에 에스테틱 같은 거 있잖아요. 피부샵 화장품인데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런 일반 백화점 이런 데 들어와 있지 않은 화장품들 있잖아요. 이런 거 정말 내가 괜찮은 가격으로 취급하고 있다. 내가 아는 사람 통해 가지고 이 해외 유명 에스테틱이랑 나랑 뭐가 돼 있다. 그러니까 진짜 괜찮은 가격에 나눔 이러면서 현금, 입금. 뭔가 이미 예. 경험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구체적이고. 아, 저 경험 있죠. 네. 저 경험 있죠. 그런 현금 입금을 많이 유도하는데요. 그리고 사실 근데 그 진짜 가보면 근데 이게 제가 너무 좋은 가격으로 들어온 거라서 할부나 뭐 카드는 안 된다. 저는 그냥 나눔하는 거라서 카드 결제 이런 거 안 해놨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나눔이란 말이 상당히 근데 참 그러니까 마법의 이게, 단어인 것 같네요. 네, 나눔, 친구, 분리.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되니까는 이게 사실은 내가 방금 나눔이란 말에 혹할 뻔했어. 내가 근데 나눔이 진짜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나누는 실비만 받고 나누는 느낌으로 정말 나의 블로그에 들어오시는 분들과 정말 기회를 구세군 이런 게 나눈다는 아니고. 거예요. 기회를 이런 난 진짜 좋은 나눠주는 줄 알았어. 저희가 협찬을 많이 받아서 야, 그걸 이제 아재 같은 소리 좀 하지 마요. 정말 진짜 야, 정말 오늘 주제 내가 할 말을 못하겠다. 한승구 기자한테 보이스피싱 하고 싶지 않습니까? 바로 낚을 수 있을 것 같아. 바로 넘어갈 것 같은데. 루어를 달아서. 네. 그래서 사실 그런 현금 그 결제도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 경우에 분할해서 납부를 한다든가 카드를 한다든가 이런다고 하면은 곤란해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냥 그냥 다른 좋은 구매 기회를 찾으시고 그렇게는 좀 거래를 안 하시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네. 어쨌든 해외에서 특히나 뭐 방금 같은 말한 케이스 같은 경우에 네. 본인이 쓰지 않을 물건을 예를 들면 그냥 가지고 오는 거는 또 법에 네, 맞아요. 어기는 거거든요. 맞아요. 되팔려고 물건을 가지고 오는 건 법에 걸리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저렇게 걸면 되게 많이 걸리겠네요. 네, 그거는 들여다보면 다 탈세죠 사실. 음. 네. 두 번째는 전 이것도 경험이 있는데 뭘 아주 얻겠어요? 초창기인데요. 네. 그 페이스북 중간중간에 혹은 인스타 있어요. 중간중간에 스폰서. 링크가 네. 돼서 들어가면요. 가짜 사이트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그런 페이스북이나 그런데 그렇게 막 유명한 그런 나를 무시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지 말아요. 그 유명 브랜드들이 그런 페이스북 중간중간에 자기 쇼핑몰 심어놓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거의 가짜예요. 그러니까 가짜가 뭐예요? 네. 가짜가 짝퉁 파는? 짝퉁을 파는. 그런데 링크를 눌러서 들어가 보면 예를 들면 뭐 샤넬이다. 제가 샤넬을 샀다는 건 아니에요. 샤넬이다. 그러면 샤넬이 좋은 가격으로 나오는 되게 특수한 다른 쇼핑몰인 것처럼 마치 조그만 아마존인 것처럼 막 다 꾸며놨어요. 그걸 얼마 하다가요. 그 폐쇄하고 딱 없애버려요. 그땐 이미 카드 결제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돈 돌려받을 수도 없어요.
그런 거 진짜 많아요. 그리고 여기 당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제가 이거는 친절한 경제에서 얼마를 당해봤습니까? 말하고 싶지 않고 굉장히 궁금해지네. 저는 센 건 아니었고 그냥 2장? 1장? 2장이 얼마인가요? 아니 뭐 선배의 2장은 왠지 한 말 그대로 사기 사이트잖아요. 사기 그런 건. 사이트예요. 네, 사기 사이트 물건은 와요? 걸려 있다는 거죠. 물건이 오는 경우도 있고 안 오는 경우도 있어요. 안 오는 경우도 있어요. 안 오는 경우도 있어요. 완전 진짜 엄청난 사기인 경우도 있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뭐 벽돌 보내고 뭐 그랬다는 게 그런 사기 사이트 아니에요? 맞아요. 그거는 이제 중고 거래할 때부터 그러는 거고. 그래서 설마 이런 아니, 어쨌든 사기 사이트라는데. 벽돌이 오진 않았고요. 올 것 같네. 왔는데 뭔가 생각한 느낌의 권혜리 기자가 산 그게 물건 아니었어요. 같은 경우는 벽돌 무게는 아니에요. 네. 무게 벽돌은 남자들이 쓰는 아니 근데 벽돌 무거운 거 사실 배송시키려면 저는- 배송비 나올 테니까 그건 저는 사실 대한민국의 그 직접 구매 갑자기 떨리면서 말도 제대로 안 나오네. 그 대부분 그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그런 가짜가 오는 건 다 해외 사이트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냥 단원을 드릴게요. 그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사이에 중간중간에 껴있는 해외 사이트는 그냥 사기라고 생각하시고 안 하시면 돼요. 그 들어가지 마세요. 영어로 써 있으면 누르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 중에 정말 그럴싸하게 나거든요. 대부분의 분들은 영어로 되어 있으면 진짜 안 눌러요. 거기 뭐 영어로 아니, 주소 영어 놓고 잘하시니까. 근데 정말 그럴싸하게 돼 있어요. 그 사이트들이. 그래서 그게 얼마 전에 소비자원에서 주의보도 나왔어요. 그 SNS에 돼 있는 직구 사이트들, 그러니까 거기서 대놓고 이거는 다 가짜다라고는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까지는 주의보가 나오지 않았는데 사실상 99.99%가 가짜인 거예요. 아니 그래서 물건 사는 분들 중에 해외 직구하는 분들 중에도 뭐 네. 해외 직구로 넘어가지만 그 아마존에서 네. 이제 국내 배송을 해줍니다. 물론 배송 대행보다는 배송료를 좀 많이 받죠. 근데 배송 대행을 이제 배송을 바로 국내로 직접 해주는데 그것만 사는 분들도 있어요. 굳이 내가 배송 대행도 싫다. 그것도 못 믿겠다. 그냥 아마존에서 바로 보내주는 것만 받겠다고 해서 그냥 그거 다 내고 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비슷한 생각인데 너무 싼 거 찾지 마시고 네. 검증된 메이커에서 사시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같으면 이제 아마존이라든가 뭔가 이런 데서 검증된 데서 사서 나중에 문제가 돼도 뭔가 클레임을 걸 수도 있고 뭔가 그런 데서 사는 게 낫지. 그 쇼핑몰의 신뢰도를 평가해주는 사이트들이나 뭐 이 소비자원에서도 그런 거 하고 있는데 국제거래 소비자 맞아요, 포털인가 맞아요. 거기 네. 보면은 그 해외 의심 사이트라든가 근데 그거는 이상한 약간 사기 사후 사이트들. 약방문이에요. 그렇죠. 사고가 그게 되죠. 있고. 왜냐면 그동안 SNS에서 그게 그렇게 사기를 있는데. 쳐서 걸린 업체 권혜리 기자 같은 사람이 신고를 해야만 다시 거기 뜨는 거라서 그게 정기적으로 아니 신고했어요? 굉장히 자주 업데이트는 되더라고요. 쓰러져 지금. 옛날 추억에 쓰러진다 아주. 그게 왔을 있는데. 때 진짜 너무 창피해가지고 말도 못하겠고 정말. 그리고 그런 거를 신뢰도를 평가해주는 사이트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 쇼핑몰 이름을 입력을 하면 이게 뭐 사무실 등록이 어디 돼 있다라든지 아니면 여기 이제 등록된 리뷰들이 얼마나 됐는지 뭐 영업한 지 얼마나 됐는지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나름의 점수를 이렇게 매겨주는 거예요. 뭐 5점 만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쇼핑몰 이름을 넣으면 기본적인 정보가 쫙 나오고 이 쇼핑몰은 뭐 믿을만 합니다. 거기서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흔히 알고 있는 대형 쇼핑몰, 뭐 지마켓, 옥션 11번가 이런 거라든가 아마존 같은 거 넣으면 이제 만점짜리 점수가 나오고 말씀하신 제가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 올라온 사이트도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건 이제 점수가 뭐 1점, 뭐 0점 이렇게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 올라왔을 때는 이미 거하게 한탕하고 이미 간지가 한참 된 거기 때문에.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뭐 그러니까 현금 결제로 블로그에서나 뭐 인스타에서 뭘 사본 적은 없는데. 그러니까 좋아 보여도 그걸 하진 않았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현금이 오가고 계좌이체를 뭐 에스크로도 없이 계좌이체를 하고 뭐 이런 거는 저는 그냥 하지만 요거는 와 진짜 오픈하는 순간 진짜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이거 어디 가서 말도 못하겠고 정말 그냥 SNS 중간중간 사이에 껴있는 영어 있는 사이트는 눌러보지도 마시라고 그래서 그 말씀드리고 옷을 싶어요. 걸쳐봤습니까? 요새 뭐에 입냐면 입긴 입는구나. 입긴 입어요. 운동하러 갈 때 입어요. 땀에 젖어도 되고 집에 와서 샤워를 하는데 운동한 지도 한 반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은 굉장히 뭐 묻어나진 않아요. 묻어나진 않고 단추가 오자마자 5개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단추가. 3일 만에.
미션 임파서블 느낌이다. 뭐 이렇게 배송 즉시 떨어집니다. 약간 헐크된 느낌. 두둑하게 이게 두둑하게 다 떨어졌어. 옷의 강도의 문제인가요? 그렇게 되면 내가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서 지금 발이 나갈 뻔했는데. 아니 그래서 아니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뭐 유도한 것도 아니고. 아니 그래서 아무리 짝퉁이라도 단추는 제대로 달아서 보냈겠지. 설마. 아니야. 처음 왔을 때부터 이게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쳐져 있는 거예요. 마치 일부러 그런 것처럼. 진짜 입구 헐크처럼 투투툭 했더니 다 투투툭 다 떨어졌어요. 지금 뭐 여기서도 잠깐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지만 뭐 입는 것, 먹는 것, 경험하는 것이 다 전과 달리 오히려 대기업에서 하는 것, 모든 사람들에게 다 검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은 이른바 힙하다고 생각되지 않고, 그러니까 남들이 모르는 뭔가를 찾아서 나만의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소비하는 것이 굉장히 진짜 사실 트렌드예요. 트렌드라서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대기업은 그야말로 소품종 대량 생산으로 단가를 낮추고 대신 믿을 만한 제품, 이게 너무 오랫동안의 그 판매 전략이었는데 이거가 어려워지는 게 지금 대기업들한테 굉장히 어려운 점이잖아요. 대기업들도 기왕이면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대기업들도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선주문 받고 맞춤 구두 만들어 드립니다. 뭐 이런 것도 생기고요. 그게 그만큼 사람들이 남들이 다 하는 제품을 사고 싶지 않다는 게 굉장히 커지거든요. 이 얘기 들으면서 네. 약간 웃음이 나온 게 이제 저 같은 약간 몰 개성한 네. 어떻게 걸리는 옷 입고 뭐 이런 스타일의 사람의 입장에서는 입장에서는 분명히 패셔너블하지. 네. 사실 그런 경우가 제일 당황스러운데 쇼핑몰 같은 데 갔는데 나랑 똑같은 옷 입은 사람이 저기서 걸어오고 있을 때 어디로 피해야 하나? 오른쪽으로 피해야 하나? 왼쪽으로 피해야 하나? 저 대학 때 정말 그때 땀이 삐질나요. 같은 옷 입고 있는 사람 보면. 대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2만 원짜리 옷을 쇼핑몰에서 사 입었는데 그런 거. 차라리 비싼 거 옷을 똑같이 입는 지하철에서 저랑 똑같은 옷을 입은 여자가 맞은편 딱 앉은 거예요. 제 또래 진짜. 정말 그때 서로 그러니까 제가 정말 쇼핑몰에서 파는 2만 원짜리면 겹치기 힘든데 이거 마주치기가. 아니 근데 은근히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그러니까 그 확률을 뚫고 마주쳤다고 생각해 봐요. 근데 저는 그걸 사면서 그 생각을 했는데 그게 당시 대형 포털에 메인에 떠 있었어요. 잠깐. 들어가서 눌렀는데 2만 원이야. 그래서 샀어요. 둘이 동시에 일어나서 반대 방향으로 가버렸잖아, 지하철에서. 아니 저도 그 경험이 딴 게 아니라 그 쇼핑 인터넷에서 한 10,000원 뭐 안팎에 산 거였는데 네. 똑같은 걸 입고 있으니까 순간 되게 어질하더라고요. 저 지금도 그옷 입거든요. 그 집에서 입거든요. 그때 지하철에 그녀가 생각나요. 뭔가 이렇게 그 기억의 방이 있는 것 같아요, 집에. 잘 살고 있으시겠죠? 이렇게 그 단추 튀어나간 옷, 만난 옷 뭐 이런 게. 너무. 네. 하여튼 근데 그러니까 개성을 따진다는 게 네.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래서 SNS에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산 이거는 굉장히 나만, 그리고 나와 취향과 어떤 뭐 그런 게 겹치는 사람들끼리만 공유하는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SNS로 가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완판이 되면 다시 안 채우는 네, 경우들이 네. 많더라고요. 그것도 굉장히 루어예요. 그러니까요. 저는 낭 이렇게 잘 수 있는. 팔렸으면 다시 채워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완판 이러고 안 넣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결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뭐 10벌이 남았는데 정말 맞아, 급해서. 네. 네? 떨어지면 이거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SNS에서의 쇼핑의 인기는 뭐 앞으로도 계속 커질 그럴 수밖에 거고 없겠네요. 비중도 높아질 것이고, 그리고 이게 앞으로의 어떤 생각하면 쇼핑 트렌드를 좀 추격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다품종 소량 생산을 추구하는 것, 나만의 뭔가를 추구하는 것, 개성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과거와 달리 매스미디어로부터의 영향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나만의 미디어가 있다라고 하는 그 기분이 되게 중요한 것.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은 굉장히 큰 흐름인데 사실은 결국은 그것도 어떤 기성의 유통망에서 자유롭거나 무슨 독단적이거나 막 순수한 다른 뭔가가 아니다라는 거죠.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소비자들도 좀 인지할 필요가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사실은 어떤 기존의 유통망보다 보호를 못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다는 것도 좀 인지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는 이제 당국이나 이런 곳에서도 여기도 봐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정말 일일이 다 들어가서 보기 힘든 곳들의 경우에는 아까 김범수 선배 얘기한 대로 사후 관리 체계를 좀 더 잘 구축을 해야 된다라는 걸 좀 정비할 필요도 있고 두루두루 다 필요해 보이는. 사실은 사전에 들어가는 건 제가 볼 때는 뭐 예.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관리 감독을 그렇게 하는 게 또 올바르지도 않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근데 아까 선배 잠깐 얘기했지만 잘 풀어주지도 않고 사후 관리도 어정쩡하다 그랬잖아요. 그게 되게 문제예요 우리가. 그러니까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뭐 되게 갑자기 얘기가 튀지만 예를 들면 규제 샌드박스 같은 것도 그걸 안 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처음에 너무 처음부터 막 규제를 해놓고 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죠. 문제가 생기면 사실 그 금융 같은 것도 해외의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면 금융사에서 정말 책임을 지게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위험하다고 안 해온 많은 것들 미리 다 실험이 끝나가고 있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SNS 규제도 이렇게 전반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그런 게 선진화되는 것과 같이 맞물려서 돼야 되는 게 아닌가. SNS가 그 방향으로 가는 건 진짜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고 네. 제가 구독하던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뭐 이렇게 가르쳐주는 채널이었어요. 근데 한 1년 반, 2년 잘 가르쳐 주시다가 갑자기 물건을 팔더라고요. 그 채널에서. 그러니까 아니 제가 볼 때는 정말로 가르쳐 뭔가 그런 걸 하고 싶었는데 그걸로만 해서는 이게 본인도 유지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 거기까지 그걸로 간 것 같은데 뭔가 그런 식으로 많이들 옮겨가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뭐 혹은 필요에 따라서. 근데 방금 특히 권혜리 기자 얘기한 것처럼 이 남자들은 사실 그렇게 대한민국 남자들은 제가 너무 속단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나만의 개성을 찾아야 되겠어 이런 사실 성격들이 그렇게 많지 않게 자라서 뭔가 SNS 찾아가면서 이렇게 막 나만의 패션을 맞춰보겠어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사실 별로 없어서 남자 몰들은 제가 그런 거 많이 못 봤어요. 근데 옷뿐만 아니라 그게 그런 거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진짜 장인이 만든 그릇이다. 근데 이게 이런 일반적인 그게 아니라 정말 그 시골에서 할머니가 뭐 막걸리 할머니 막걸리가 막걸리? 이제 그게 됐듯이 뭐 그런 것들 있는 거예요. 스토리가 있는 물건을 원한다. 이런 것도 굉장히 크죠. 스토리가 있는 물건. 예를 들면 저도 얼마 전에 이거는 저 온라인으로 샀는데 그 할머니, 그러니까 할머니들에게 일자리를 막걸리? 드리자는 소셜 막걸리? 기업이었어. 귀걸이. 할머니들에게 일자리를 드리자는 소셜 기업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만든 귀걸이. 할머니가 손으로 다 만드세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그걸 사면 그 할머니한테 얼마가 가요. 그리고 딱 그래서 2개를 샀어요. 온 걸 보니까 누구누구 할머니한테 이게 돈이 얼마가 간다. 사실 그 만족감을 구매하는 것도 있거든요. 제가 그게 사실 미국에서는 한 네. 20년 전 뭐 하든 다 그런 네. 건데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요새 이게 활성화가 됐어요. 그리고 저는 얘기하다 보니까 근데 그런 거 있어요. 예를 들면 요새 여자들 속옷을 좀 편하게 만들자는 그 여자들 속옷이 비싸고 불편하다라는 또 붐이 또 많이 불었단 말이에요. SNS에서. 또 젊은 디자인을 공부한다는 대학생들이 아직 공부를 한다는 분들이 여성 속옷을 굉장히 편하게 만들어서 소셜 펀딩을 받았어요. 얼마가 차야지만 내가 미리 선입금을 해야지만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약간 격려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걸 한다니까. 그래서 저도 거기서 샀어요. 여러 개를 샀어요. 근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할머니 귀걸이가 잘 되길 바라는데 단가를 낮추려고 그랬는지 그 뒤에 꽂는 거가 네. 금속이어야 돼요. 예. 예뻐요. 할머니가 정말 예쁘게 네. 만드셨어요. 근데 그게 약간 고무로 온 거예요. 고무? 고무. 고무가 들어가서요? 그러니까 고무 꽂는 게 있거든요. 아. 자꾸 빠져요. 빠진다. 빠져요. 그래서 제가 사실 방송하면서도 회사에도 하고 왔고 방송하면서 달았는데 하다가 뚝 떨어졌어요. 아침에. 그래서 사실 그게 절대로 싼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할머니한테 이걸 좀 드리고 싶다는 마음을 겨냥한 게 분명히 있고 그 마음은 좋지만 거기서 단가를 그걸로 낮추는 건 이거는 조금 아니지 않나. 이 사람들이 이 사업을 좀 더 하려면 이걸 고쳐야겠다는 마음이 드는데 제가 거기서 뭐가 되냐면 그래도 좋은 마음이 있는 기업이니까 그런 걸 건의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남한테 말하고 싶지가 않아지는 거예요. 흠잡고 싶지 않다. 네, 흠잡고 싶지 않아지는.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젊은 사람들이 소셜 펀딩으로 해가지고 했다는 그 속옷도
정작 와서 입었는데 잘 그렇게까지 내가 잘 구현된 것 같지 네, 않아서 설득을 당했던 것처럼 그렇게 좋다는 생각 안 들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별로 말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다음에 더 잘 만드세요라는 기분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인블리시도 그 처음에 문제가 막 제기됐을 때 묵살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인블리시랑 이분들이 같다는 얘기를 절대 하고 싶지 않고 여전히 그 제가 방금 말한 기업들이나 네네네네. 디자인하는 학생들은 잘 되길 바래요. 근데 그런 식으로 약간 그 물건만 바라는 게 아니라 그 뭐 다른 마음, 다른 가치를 구매한다. 이런 대기업들에서 하지 않는 것을 구매한다. 뭐 이런 것들이 막 내 친구다, SNS 친구다, 분리다, 막 이런 게 껴있으면 이런 게 수면 위로 올라오기 굉장히 좀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감안할 정도의 시장 규모가 됐다. 뭐 그런 얘기죠. 처음에는 물건을 만들 때 이제 왜 네. 그 과거부터 얘기를 하면 가격을 가지고 싸울 때가 있었고 네. 그다음에 품질로 갖고 싸울 때가 네. 있었고 요새는 이제 스토리, 네. 경험을 맞아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이제는 품질과 가격을 넘어서 네. 스토리와 경험이 있는 제품을 네. 팔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SNS 쇼핑몰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그게 그거랑도 있어요. 다 있는 네. 네. 사람들이 그거를 저희 이제 한송구 기자나 저희 같은 경우는 SNS 쇼핑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저희는 가격과 품질로 승부를 저는 거는 무조건 세계 가격 비교해서 제일 싼 거. 가성비로 가고 어제도 물 샀어요. 제일 싼 거. 그런 사람들은 또 중국 쇼핑몰, 중국 구매 대행하다가 또 피 보는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요새는 가심비로 가는 거니까 가격대 마음으로 가심비로 가는 거니까 뭐 이런 트렌드를 우리가 읽어야 되고 반대로 정부나 당국에서도 그런 걸 좀 나중에 어떻게 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제도적으로 어떻게 좀 네. 가다듬을 것인가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저희도 아까 한 시간 내가 사기당했을 때 뭔가 나도 당해봤다는 얼굴로 웃고 있었어요. 맞죠? 당해봤어요? 맞죠? 당해봤구나. 맞죠? 내가 딱 아까 말하면서 어, 여기 들어오시라고 하니까 잠깐 생각했어. 뭔가 사람들의 특히 좀 인터넷 쇼핑 즐기는 분들의 가슴속 깊이 한 구석에는 네. 그 당했던 피해 의식 같은 게 다 있으신 3,000원 다 거예요. 있거든요, 진짜로. 그죠? 남자들은 중고나라. 그러니까 내가 취재원이 나는 중고나라에서 당해봤고 우리 와이프는 SNS 쇼핑몰에서 이게 나 3명한테 들었어 진짜. 아직까지 저는 당한 적이 없어서 저는 뭐 거래 많이 하지는 않아서 뭐 당한 적은 없습니다만. 아직까지 당한 적이 없어서 뭐 다행이랄까? 근데 언젠간 당하겠죠? 이렇게 살다 보면 요새 워낙 발달돼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피해가 없으시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중고나라에서 뭘 샀다가 그랬어요? 저 대학교 때 노트북 샀는데 노트북 노트북은 딱딱 벽돌하기 좋아.